저 사람, 왠지 품격 있어 보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무엇이 품격인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서? 고급 차를 타서? 아닙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직함보다 그 사람의 첫인상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다 기억에 남아요. 맞습니다. 4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스펙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태도를 본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옷차림, 말투, 태도. 이 세 가지만 정돈해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았을까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어떤 직급인지,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 얼마를 버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집에 사는지, 영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자격증은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던 갑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펙을 보고 우리를 대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했고 그 위치에 따라 존중의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40대, 50대를 넘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더 이상 우리의 직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누가 정확히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명함은 여전히 오가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기준은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사는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피하고 싶은 사람인가? 젊을 때는 결과로 평가받았다면 중년 이후에는 존재 자체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핵심에 품격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스펙이 아니라 품격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품격이란 대체 뭘까요? 거창한 것일까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품격은 사실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드러납니다. 옷차림이 나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표정이 나의 에너지를 보여주며, 말투가 나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중년의 품격은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만드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옷차림, 말투, 태도를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품격을 다듬어 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꾸미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보이기 위한 수단,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장치.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옷은 나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언어구나. 옷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옷차림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늘 구겨진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바지는 빨래 더미에서 대충 꺼내 입고 셔츠는 다리미질 한번 하지 않은 채 걸치고 나갑니다. 이 사람이 보내는 무의식적 신호는 무엇일까요?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황에 맞게 옷을 갖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갈 때는 격식 있게, 동창회에 나갈 때는 편안하지만 단정하게, 가족 모임에서도 최소한의 정돈된 차림으로. 이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 자리를, 이 사람들을 존중한다. 옷차림은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의 브랜드나 가격이 아닙니다. 비싼 명품을 입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최신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정함, 깔끔함, 정돈됨입니다. 중년의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리된 느낌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항상 깔끔한 면 셔츠에 정돈된 청바지를 입으십니다. 브랜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 옷들이죠. 하지만 이분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존중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옷이 항상 깨끗하고 상황에 맞게 입으시고 무엇보다 본인이 본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옷차림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온몸에 두르고 다니지만 어딘가 과하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 옷이 그 사람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 브랜드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옷차림에서 중요한 것은 나다움과 정돈됨의 균형입니다. 나를 과하게 포장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중년의 옷차림이 말해주는 첫 번째 품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옷은 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옷차림도 무너집니다. 우울할 때, 지쳐있을 때, 의욕이 없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옷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정돈하면 옷차림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옷을 갖춰 입는 행위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작은 의식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최소한의 정돈된 옷차림을 갖추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중년의 얼굴은 인생이 만들어 놓은 기록입니다. 20대의 얼굴은 타고난 것이지만 50대의 얼굴은 살아온 방식이 만든 것입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살아온 태도가 주름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날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꾸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표정입니다. 늘 인상을 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불만스럽고 무언가 못마땅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표정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이미 지쳐있다. 세상을 방어적으로 바라본다. 반대로 부드러운 표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고 눈가에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 표정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여유롭다. 타인에게 벽을 세우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표정이 노력해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릴 때 표정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이신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이 순탄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얼굴이 너무나 부드러웠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사실 힘든 시간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혼도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있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은 선택을 하셨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내가 만들겠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고 하루에 한 번은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정이 자연스러워졌고 그 자연스러움이 마음까지 바꿨다고 하십니다. 표정은 결국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정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 바뀝니다. 중년 이후의 표정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가? 이 표정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인가?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표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중년 이후의 말투는 습관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옷은 바꿀 수 있고 표정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지만 말투는 가장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짧고 날카로운 말투를 쓰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는 사람, 불만만 뾰족하게 전달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 이런 말투는 함께 있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 말투 때문에 관계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천천히 말하는 사람,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 단어 선택이 따뜻한 사람. 이런 말투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말투 하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투는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온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일을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A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다시 해. B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수정해보면 어떨까? 함께 한번 봐볼까?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말투가 완전히 다릅니다. A 선배의 말투는 상대를 압박하고 위축시킵니다. 후배는 위축되고 관계는 경직됩니다. B 선배의 말투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후배는 배우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투의 힘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또 그러네. 맨날 그런 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이럴 때 조금 힘들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전자는 관계를 갈라놓고 후자는 관계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점입니다.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투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내면에 불만과 공격성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어를 골라도 날카로움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말투를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말투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영상이 공감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년의 말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시간이 촉박하고 빠른 속도가 오히려 생동감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천천히 말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할 시간, 상대가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 상대가 말문을 열 수 있는 여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급하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옷차림, 표정, 말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태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태도입니다. 첫 번째, 단정함입니다. 단정함은 꾸밈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가득 넘치거나 비어있지 않은 상태, 지나치지 않은 상태,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상태. 옷은 상황에 맞게, 구김 없이, 머리는 깔끔하게, 말은 명확하게, 감정은 정리해서 전달. 단정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장 기초적인 자기관리입니다. 우리가 단정함을 잃을 때 그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 작은 의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절제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나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제는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절제합니다. 과한 감정을 절제합니다. 사소한 오해에 과민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과도한 자기 PR을 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성숙입니다. 젊을 때는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보여줘야죠.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절제할 때 더 큰 존재감이 생깁니다. 모임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적절한 순간에 한마디 하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절제는 비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덜어냄이 우리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고 시선이 다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말하기보다 질문합니다. 비판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합니다. 카톡 대화도 짧고 선명하고 단정합니다. 존중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곧 품격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중은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도 존중받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도 함부로 대해집니다. 중년의 품격은 이 세 가지 태도 위에 세워집니다. 단정함, 절제, 존중.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목소리를 과하게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옷차림은 상황에 맞게 단정하게 갖춥니다. 이런 사람은 모임이 끝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품격이 없는 사람. 목소리가 유독 큽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끊고 자기 경험담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모임이 끝나고 다음에는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에게는 말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밖에서는 공손하다가 집에서는 날카롭다면 그 사람의 품격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품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왜 또 그래?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느꼈어. 처럼 감정을 정리해 말하는 것. 자녀에게 너는 왜 그것도 못해? 형은 안 그랬는데. 이런 비교나 비난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볼까? 처럼 대화를 여는 것. 가족에게 깔끔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어디서든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품격은 곧 신뢰입니다. 감정을 업무에 가져오지 않는 것.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지시할 때도 공격적인 말투를 쓰지 않는 것. 후배가 실수했을 때 이것도 못해? 가 아니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줄래?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신뢰를 만듭니다. 요즘 시대에 카톡은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카톡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지나치게 길고 감정적인 카톡은 피로함을 주는 사람을 만듭니다. 명확하고 단정한 메시지는 신뢰를 주는 사람을 만듭니다. 야, 나 오늘 진짜 너무 짜증나서 미치겠어. 아침부터 상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점심 먹을 때도 또 뭐라 그러고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 너는 어때? 너네 회사는 괜찮아? 이런 메시지는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이런 메시지는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 들어줄 수 있을까? 같은 내용인데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톡에서의 품격은 짧고 명확하고 정돈된 메시지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중년 이후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품격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우리가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표정을 갖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투를 쓰는 것은 남을 배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돌아올 평화를 위함입니다. 품격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지킴의 중심에 품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품격을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공감됐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